쉐이크라고 그래서 네. 우유에다가 이제 믹스 커피 3개를 타서 3개를 야, 그러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약간 느낌이 있어. 저거 좀 봐도 됩니까? 저희가? 슈프림. 아, 예, 예. 네? 이 브랜드를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예전에 좋아했어요. 공장에 이런 또 이게 또 참 느낌이 있네요, 이게. 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삭막해서. 아 여기입니까? 또 약간 또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렇게 붙이셨네요. 스티커를. 다른 것보다 이곳 뭐 공장이 굉장히 좀 많은데 굉장히 좀 젊은 사장님.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여기 젊은 사장님이잖아요. 네. 공구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네. 제조 공장에 또 이렇게 약간 느낌이 있어. 저거 좀 봐도 됩니까? 저희가? 슈프림. 아, 예, 예. 예? 요거는 뭐 어떻게 구하시게 된 거예요? 이 공장 감성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거 아까 보니까 저기도 공장 앞에 돌풍 뭐라고 쓰면서 옆에 슈프림. 이 브랜드를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예전에 좋아했어요. 진짜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네. 감성에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90년대생이 네.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공장이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제조 공장에 이런 또 이게 또 참 느낌이 있네요, 이게. 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삭막해서. 그래서 네. 그럼 여기서는 뭘 만드는 거예요, 주로? 기계 제작하는 부품이나 1차 가공을 모양을 잡아온 거를 머리카락보다 더 미세하게 깎는 거예요. 조도가 잘 나오게끔. 그게 돼요, 이걸로? 네. 이들은 이제 제가 방금 작업한 건데 이렇게 약간 조도가 좀 잘 나와요. 이런 것도 이렇게 아예 이게 깔끔하게끔 표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뒤에 전문대 나와서 예. 졸업한 다음 날부터 이제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예. 한 2년 정도 됐어요. 여기를 운영하신 지가요? 네. 요즘 좀 그렇잖아요. 이 손에 소위 말해서 이제 기름때 묻히는 그렇죠. 걸 사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일을 좀 하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힘들었는데 예. 이제 아버지 야근하실 때 딱 문 열고 친구들이랑 탕수육 사달라고 예. 갔는데 아버지가 땀 뻘뻘 흘리시면서 이제 기계 잡고 일하시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래서 가끔 우리가 섭외를 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이런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제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적성에 맞고 예. 열심히 한 만큼 또 소득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뭐 30년씩, 뭐 네, 20년씩 그렇죠. 네, 굉장히 네. 오래된 곳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충규 씨가 이제 아무래도 시작한 지는 그렇죠.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맡기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 조금 기술이 좀 경력이 오랫동안 있으신 좀 분들이 네. 어때요? 일단 아버지 거래처 분들도 이제 아들이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라 하고 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있으시고 계시고 이제 또 기계가 조금 세기다 보니까 예. 그래도 조금 봉차가 잘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맡겨야지 했는데 물건이 안 좋으면 사실은 또 연속성으로 네. 당연하죠.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반응이 어때요?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지금도 약간 조금 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일이 좀 많이 쌓여있는 충규 씨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까? 네, 야근을 또 해야 될 아니 그 야근할 때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기쁨이 좀 많이 커요. 어때요? 항상 생각하는 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네, 일이 없는 데도 있으니까. 이게 참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유키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조셉, 그런 얘기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좀 그런 얘기는 좀 우리 속으로 생각해요. 보석을 발견했어요. 좀 하지 마요. 삶 속의 보석. 우리 스스로 그러지 말라고. 삶 속의 보석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오랜만에 좋은 책을 한 것만. 좀 그만해요. 책.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이제 보통 일을 마무리하십니까? 8시 반까지 나와서요. 예. 보통 9시. 그리고 바쁘면은 뭐 밤 12시까지도 하고. 야, 혼자서 여기서 근데 일하면은 그렇게 일하면 좀 야근할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정신이 약간 몽롱해질 쯤에 이제 힙하거든요. 여기 스피커가 네. 있어요? 네. 좀 이해 좀. 신세대 제조업 사장님이네요. 예. 혹시 조금만 들어볼 수 있습니까? 지금? 충규 사장님이 약간 지칠 때, 야근할 때. 내가 야근할 때. 야, 이 제조업에 또 일대 이게 좀 약간 충격이에요, 나 지금. 여기 제조업계 물레동에 네. 우리 충규 사장님은 새로운 바람이야.
아, 이거 들으시면서. 이걸 들으시면서. 신나게 너무 졸리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잠깐만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짝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줄여서 돌리기도 하시고 네. 너무 좋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분 좀 알아봐야겠네. 진짜 말 그대로 요즘 젊은 분인 것 같아요. 충규 씨는. 네. 예. 아니 그 좀 일하시다 보면 이럴 때 아버지가 이러셨겠구나 내지는 뭐 아버지가 이런 그 기분이 드셨겠구나 뭐 이럴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 처음 사업하실 때 하루에 한 3-4시간 네, 주무시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그 기사식당에 가셨는데 예. 그 노숙자인 줄 알고 밥 안 판다고 그러셨다고. 이게 오래 일하시니까 이제 다리가 부어가지고 이제 슬리퍼 신고 가셨는데 예.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약간 상처가 되셨던 것 같아요. 밤새서 일하고 갔는데 이제 식당에서 쫓겨나니까. 네 처음에는 아빠 밑에 이제 출근할 때 뭐 이런 작업복 입고 뭐 저런 자전거 타고 막 손에 때 묻히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초반에는 좀 약간 충규 씨도 좀 그랬습니까? 네, 버스 타기도 조금 민망하고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이 네, 자전거도 쌀 자전거 같아가 조금 그렇고 근데 이제는 그런 시선을 신경을 안 써요.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아버님이 이 일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충규야 네 마음을 알겠는데 이 일은 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혹시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지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손에 기름때 묻히고 하니까 너무 고생길이다. 그냥 너가 하지 그냥, 말아라. 네, 그냥 셔츠 입고 일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멋있어 보였어요. 뭐가 멋있었습니까?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이제 땀 흘리시면서 이제 기계 잡고 이렇게 집중하시는 모습, 네, 멋있어 보이셨어요. 어머님 지금은 뭐라고 하시나요? 잘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예. 오늘 뭐 이야기가 계속해서 막 정말 가슴에 징을 때리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계신데 가슴에 징이 있어요. 심장이랑 징. 가슴에 징이 있어요. 징이 있습니다. 징이 좀 윙 하고 울려야 돼요.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서서 이런 질문을 한번 깔끔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충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정말 뜨거웠던. 심장이 활활 불타올 주체가 아니다 뜨거움이. 그건 군대 있을 때. 그래요? 왜 그때입니까? 군대 있을 때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빨리 휴가 나가고 싶고 막 빨리 보고 싶고. 그렇지. 특급 전사 휴가를 하면서 6박 야 오랜만이다 야, 특급전사. 네. 폭삭유가 나오는구나. 예. 6박 7일을 줘요. 네네. 근데 그 일병 달기 전에 땄대.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특급전사가 됐어요. 네. 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3km 뛰기가 있어요. 예. 그거 제가 한 11분 30초에 뛰었는데 예. 12분 30초가 만점이거든요. 야, 그냥 막 보고 싶은 그러니까- 생각에 무시하게 달렸구나 그냥. 보이는 게 그냥 다 그냥 여자친구를 봐야겠다. 앞에 있어요 여자친구가. 눈앞에. 내 여자친구가 네. 내 여자친구가 사랑스러운 이유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세 가지요. 네, 세 가지. 첫 번째 예. 우주에서 제일 이쁘고요. 우주에서. 유니버스. 미스 유니버스. 미스 유니버스. 머리가 아플라 보다. 두 번째요. 마음씨가 너무 이뻐요. 그것도 우주에서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요? 항상 뭐라 그럴까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늘 새로워요.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권태가 오거나 나사가 풀렸네 진짜. 야 조셉. 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무 내가 너무 이런 얘기를 좋아하나 봐. 이 여자친구는 전 세계에 딱 한 명밖에 없잖아. 너무 사랑하잖아. Just only you.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일까요? 그대 이 달콤해 baby 지금 이게 저 직장 생활에 내지는 이 도시의 삶에 좀 지치신 분들이 갑자기 누워 계셨다가도 이렇게 좀 일어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쁘고 뭐 조그만 카페를 가서 야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인생 이모작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그만 카페. 네. 예. 근데 진짜로요? 예. 오. 저에게는 토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근데 되게 손님들이 피곤하겠네요. 쉬러 160. 가면은 지금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이제 4년 됐어요. 4년. 벌써요? 네, 2017년에
원래는 그럼 카페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6살에 서울 올라와서 뮤지컬 무대 미술을 했어요. 네.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워낙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시급이 아마 한 5천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10,000원 이상을 받았던 시급으로. 시급으로 10,000원 이상을 받았던 때죠. 아니 근데 그런 일을 그만두고 옥천에다 카페를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또 고시원 생활을 했거든요. 창문도 없는 고시원이었어요. 근데 딱 누워있으면 마치 관 속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무것도 없고 딱 1.5평이거든요.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 막 숨이 막혀서 누워있는데 그날 엄청 힘들었어요. 온몸에 페인트 칠 돼 있고 손톱 사이에 페인트 칠 가득 돼 있고 머리에도 막 묻어 있고 샤워를 막 했는데도 안 없어져요. 딱 하고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천장을 딱 봤는데 그 누런 천장에서 뭔가 내 모습이 약간 비치는 듯한 느낌? 그 누런 천장이 따갑기도 하고 그런 찌든 내 모습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일까? 이런 정말 보람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작품이 꽤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신경 써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칠 대로 너무 지친 거죠. 근데 그 딱 프로젝트 끝나고 쉬는 날이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딱 그리고 서울 올라올 때도 배낭 하나 딱 메고 왔는데 배낭 하나 딱 메고 내려가는 버스를 딱 탔어요. 집에 와서 좀 쉬다 와야지. 딱 했는데 근데 내려올 때 막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떤 감정이 드시던가요? 뭔가 제가 꿈꿔왔던 일을 살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뭔가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차에서. 뭔가 막 되게 후련했나 봐요. 뭔가 내 인생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좀 있기도 했고 뭔가 이상했어요. 꿈을 약간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런 현실이, 서울이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보면 그 핸드폰 충전하듯이 썼으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날 충전할 수 있는 그 아무런 것도 없는 곳이 서울이었던 거예요. 올라갈 때는 설레임과 꿈을 가득 싣고 갔다면 내려올 때는 이제 지친 마음을 들고 돌아왔던 거예요. 딱 했는데 집에 딱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산 있고 물 흐르고 이게 너무 좋아서 앞에 그냥 바람 소리만 들어도 엄청 행복해요. 저희 다 금강이 엄청 예쁘거든요. 아 금강 알죠. 네. 그 휴게소 중에 그 네, 맞아요. 금강 휴게소가 그 옆에예요. 아 그래요. 엄청 딱 앞에는 딱 강, 뒤에는 산. 창문만 딱 열면 앞에서 막 낙엽이 흩날리고 있고 강 흐르고 있고 물소리, 바람소리, 아침에 닭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마을 풍경 지금 나의 옥천은 그냥 큰 둥지 같은 느낌이었죠. 쉬다 보니까 6년째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냥 안 올라가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제가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워만 있었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딸기 농사를 져요. 그래서 야 누워만 있지 말고 딸기 좀 같이 심자. 밥만 아버님도 얻어먹고 넌지시 좀 얘기를 아, 네, 그렇죠. 야, 그 너만 있지 말고. 어?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농사가. 아 진짜요? 이거 파서 이렇게 딸기 넣는 이 단순 노동이 그래서 2년 정도 딸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딸기 농사를 하시려고. 한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몸이 아픈 거예요. 왜요? 이상하게. 왜 그러죠? 병원에 갔죠? 딸기 알러지가 있습니다. 아니 딸기를 2년 공부했는데 이파리에
이파리 있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야. 열매만 먹고 다녔지 뭐 이파리 하는 게. 야, 있어요. 거기서 야, 이거 무지하게 현타 오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딸기가 나오잖아요. 이 판매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농사다라고 이제. 근데 딱 통장을 딱 봤는데 딱 500만 원 있는 거예요. 500만 원.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임대 이런 것도 안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없어요, 이 시골에.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저기 건물 누구 거예요? 저 찾아가서 할아버지 저한테 임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게 100에 15만 원에. 와, 100에 15. 네. 이렇게 해서 혼자 이제 인테리어 다 부신 다음에 철거도 다 직접 하고 상수도 끌어오는데 한 50만 원 들고 인테리어 하는데 한 300? 그다음에 집게 한 50만 원. 인테리어 하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저희는 이제 머신이 없어요, 대신. 다 에스프레소 핸드드립이에요? 머신이 없어요. 다 핸드드립으로. 아니, 그래도 카페면 일단 그죠 이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로 제가 500만 원 투자했다 했잖아요. 네. 저 첫 달에 660만 원 찍었어요. 매출이? 네. 첫 달에만. 어떻게 첫 달에 660이? 저희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 마을까지 카페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거의 커피숍 생겼야. 하면서 처음으로 싹 오르는 거예요. 하루에 80잔, 100잔씩 내리니까 핸드드립. 야, 이거 기계. 와, 이거 오픈해요. 지금은 커피 기계 있습니까? 와이프가 선물로 사줬어요. 아니 잠깐만, 지금 결혼을 좀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열흘 됐 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 가게 이름이 네. 언제든지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뭐예요? 저희 토닥토닥 해준다고 해서 카페 토닥. 토닥거든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게 토닥이라고 지은 이유가 지금 토닥 망하면 이제 통닭집으로 바꾸려고. 그냥 이응이랑 리을만 진짜로? 그러면 주요 고객층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주민 전부죠. 어떻게 보면 전부 오시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한 4시쯤에 네. 이제 가방 딱 메고 싹 뛰어와요. 왜냐면 저희 옛날 게임기가 있거든요. 뭐 아이들도 와서 뭐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오실 수 있고 그 근방에 사랑방이 됐네요. 맞아요. 사랑방이. 아지트. 아지트가. 잘 되는 시기가 좀 따로 있습니까?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번기 때 그 이제 일꾼들한테 또 잘 나가는 커피가 또 있어요. 그때 뭐예요? 찜 쉐이크라고 해서 네. 우유에다가 이제 믹스 커피 3개를 타서 야, 세 개를 맛있겠다. 타. 맛있겠다. 어떤 분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보다 더 맛있다고. 아니 근데 맛있겠다. 믹스커피 세 우유에다 개. 믹스커피 3봉지면은 시원하게. 절대 물 안 타요. 얼음 딱 6개 넣고 쫙 해주면 그 당도 쫙 올라가고. 뭐 멜론 사이다라는 것도 있다고. 그것도 하는데. 뭐예요? 멜론 사이다는? 제 아이들만의 시크릿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시킬 수 있어요. 어른은 안 돼요. 아울은 안 돼요. 야, 아이들만 멜론 시킬 야 수 이거 있어요. 먹고 싶은데 이쁘다. 멜사 나 야, 좋아하는데. 뭐예요? 나 탄산 좋아하는데. 사이다에다가 메론 시럽 타서 주거든요. 겨울에 이제 딸기 음료를 하는데 네. 저희 딸기 농사를 지니까 어. 딸기를 안 아끼죠. 딸기를 한 14개, 15개 얼음도 안 넣고 우유만 딸기를 14개 그럼 뭐 널린 게 딸기인데요. 100% 딸기. 아침에 따온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카페를 그곳에 없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이런 킬러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야. 예? 아니, 킬러- 이거 딱 봐도 맛있겠잖아. 그럼 제일 비싼 메뉴가 뭐예요? 가게에서? 저희 떡볶이. 떡볶이도 팔아요? 네, 떡볶이. 4,000원. 네, 냄비에다가 직접 끓여가지고. 아, 맛있겠다.
그 분식 같은 거는 와이프가 꿈이 초등학교 앞에 시골 초등학교 앞에 분식점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다가 주방을 만들어 줬거든요.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쿠키도 만들고 떡볶이도 하고 튀김도 하고 막 그래요. 배달도 좀 가십니까? 배달 이제 그 농번기 때 이제 네. 바쁘시니까 여기 커피 10잔만 갖다 줘. 그럼 가요. 원래는 보드를 타고 갔었거든요. 어디요? 아 가까우니까 이렇게 보드 타면서 근데 한 번 엎은 적이 있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꽉 이렇게. 아 근데 왜 보드를 탔어요? 아, 나 젊으니까 야, 막 이렇게. 나 젊다. 이런 거 과시하려고. 불편한 거 없어요? 사실 불편한 거요? 뭐, 제가 그 3개월 오픈하고 3개월 만에 차 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요. 예. 운전하다가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나왔구나. 제가 2바퀴를 돌았거든요, 차를. 그래서 40분 동안 거꾸로 누워 있었는데 그 시간도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여기서는 상상도 못 하겠죠. 아무도 안 지나가. 40분 동안 혼자 있었다고요? 근데 저 누워가지고 엄마 하면서 막 울면서 발로 클락션 누르면서 살려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아, 본인이 너무 아니 웃으면서 지나가시는 얘기하니까. 분이 없어가지고. 지나가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분쯤에 지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한 분이 천천히 가지고 그거 뭔 일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 지금 핸드폰 없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해줄게. 그래가지고 아니 본인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팔을 이렇게 다쳤어요. 팔을 이렇게 다쳤어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휴대폰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다. 아이 크게 다치셨네. 네. 울었다니까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은 사계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 사계절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긴 장마가 있을 수도 있고 커다란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봄은 언제나 꽃이 피고 여름은 언제나 찬란하고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고 겨울은 언제나 따뜻하니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은 사계절이다. 이거 좀 어디서 써먹어야겠다. 인생은... 왜냐면 제가 예전에 행사를 할 때 마무리에 이런 좋은 멘트들 하나씩 하면 좋거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하니까 또 뭐 인생을 비유한다면 사계절이다. 여러분들 뭐 사계절 같은 그런 삶 되세요. 무슨 사계절 같은 모습으로 있냐? 뭐 얼굴을 4조각을 낼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천왕봉 1915m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장터목의 사나이 선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터목의 사나이. 소개하는 거 보니까 좀 방송 출연이 좀 잦았던 모양입니다. 장롱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장터목의 사나이 선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장터목 대피소가 어떤 곳인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장터목이라는 지명과 대피소라는 시설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장터목 대피소가 있는 터에 넓은 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서 북쪽의 그 마천 사람들과 남쪽의 산청 시천면 사람들이 올라와서 장을 여셨다고 해요. 고된 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몇백 리 길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터가 벌렸다 그래서 장터목. 그래서 장터목이구나. 제1회 국립공원으로 1967년도에 지리산이 국립공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971년에 지리산 산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155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지리산 천왕봉 1915m를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으로 전국에서 제일 바쁜 대피소이자 제일 알아주는 대피소입니다. 아니 그 요즘은 여기 숙박이 좀 불가능하죠? 네, 그 대피소가 지금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밀폐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숙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탐방객들이 오셔서 화장실이랑 취사장, 휴식만 좀 취하실 수가 있고요. 매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터목 대피소가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있는 지금 장터목 대피소는 1653m예요. 와, 높네. 1635m면. 네.
아니 그러면 매일 그 지리산으로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겁니까? 아, 매일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6일 정도 근무를 하고 4일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저희 8명이 근무를 해서요. 이교대로? 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예를 들면 아, 저는 집이 여기 서울이에요. 출근을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고요. 몇 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5시나 4시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아침 한 8시에 도착. 예, 8시에 도착을 하면 이제 부식을 전날 그 문자가 옵니다. 네. 내일 그 부식 무, 소고기, 돼지고기 뭐 갖다 주세요. 그럼 그걸 장을 봐서 물을 꼭 들어가야 돼요. 배낭에 넣는 거예요. 오늘은 엄청 가벼운 편이고요. 뭐 부식이 다 떨어질 시기 정도 같으면 한 20kg 정도도 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km 정도의 올라가시는 이제 산행길을 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예. 상상만 해도 힘든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탐방객분들에게 4시간 정도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저희 룰 중에 하나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는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네. 아침부터 일단 출근하려면 서울에 계시니까 네네. 차를 타고 4시간을 가서 네. 등반을 시작해서 4시간 안쪽까지는 그 등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올라오고 있어? 알았어. 이 정도는 꿀 구간이에요, 꿀 구간.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 꺾어서 가면 바로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고생했어. 힘들었지? 아니 솔직히 어떤 때는 야 참 너무 좋다. 아 경치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직장 생활이니까 어찌됐든 때로는 일어나면서 아유 이 거지 같은 회사 때려쳐야지.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면서 또 그러실 때는 없어요? 힘들 때는? 전날 이제 그 저희 휴가 복귀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부식이 오지? 딱 봤을 때 무, 양배추 이런 거 있으면 좀 화나요. 네. 생색은 안 나는데 무게는 있어. 차라리 돼지고기, 소고기 갖고 오면 맛있게 또 해먹을 또 이런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 무는 좀 약간 화나는. 그럼 또 회사 가기 전날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우, 약간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요. 중압감에 네, 저는 왜 이 직장을 선택했을까? 과연 자연환경이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원초적인 회의를.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또 직장생활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부장님한테 이제 뭐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회사는. 네. 근데 전화가 오면 내 사무실로 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네.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가.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장님 계시는 데가 세석 분소라고 여기서 또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거기도 한 3.4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나로 3.4km 1시간 반을 또 걸어가야 되는 아우야.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최악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1시간 반을 걸어오는 거죠. 혼나고 또 아니, 혼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주의해라. 또 산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아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 와, 이런 직장 생활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임님께서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탐방객들을 위한 안전에 대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리산을 밟으시면서 시작하는 탐방로. 그러니 걸어가시면 그 탐방로를 정비해야 되고 또 나무 전도목이 쓰러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나 이런 거 했을 때 구조활동 있으면 구조활동 출동도 하고요. 물과 식물, 그다음에 동물들에 대한 관찰 기록을 남겨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근거와 자료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천왕고 5분 계시고 거리두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직원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레시피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요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네. 직접 본 건데 축사장에서 월남쌈 사 먹는 분. 월남쌈 거기서. 그러니까 팔지 않는데 이렇게 갖고 와서 먹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해진 취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까지 해 먹는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식은 거의 다 해 드시는 것 같거든요. 중식 코스, 양식 코스도 다 해 드시고요. 중식 코스, 양식 코스 거기서. 그러니까 레토로로 갖고 오셔가지고요. 한 상 벌려서 차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가 이제 매일 순찰을 나가거나 출퇴근할 때 매일 마주 대하는 탐방객들이 있으세요. 지리산을 뭐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3일에 한 번씩, 6일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에 어떤 식물이 많이 자라고 죽은 고사목들이 지난번 강풍에 언제 쓰러졌더라.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각 지역의 명칭이 있거든요. 뭐 진주 이모, 뭐 순천 이모, 뭐 이런 식으로. 식사라고 갔다 왔어요? 어깨가 얼마나 자주 올라오세요, 어르신? 일주일에 5회에서 한 6회, 7회. 115회 지금 금년에만. 그 총 이제까지 천왕 몽기 1305회. 1305회. 예. 저는 이게 속을 정화시키는 병원이라 합니다. 저는 이게 왔다 가면 완전 그 치료가 돼버려요. 모든 게. 올라가요. 수고해요. 네, 조심하세요. 예. 너무 고생하세요. 저는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네네. 제가 62년생이니까 제가 39부터 다녔어요. 39. 네네.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일주일에 한 번 갖는 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탐방객 여러분들이 좀 가시는 곳이다 보니 뭐 이런저런 또 뭐 좀 사건 사고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저희 과장님 얘기인데요. 저희는 어떤 신발 이상의 가치예요. 이 신발은 저희를 보호해주는 장비. 그렇죠. 등산 갈 등반자. 때는 등산화 꼭 신어야 되거든요. 꼭 신어야 돼요. 네, 이거는. 그 장비를 이제 대피소에 발령을 받으시고 형수님한테 나 진짜 대피소 올라가는데 신발은 꼭 좋은 거 신고 싶다. 이 신발 하나만 사줘라.
형수님이 큰맘 먹고 신발을 딱 사주셨어요. 사주셨어요. 지금으로 해도 한 3, 4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네, 굉장히 고가의 수입품의 신발이어서 그 신발을 올라가니까 막 너무 발걸음이 가벼우시더라고요. 그럼 막 올라가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살짝 자랑하거든요. 끈 슬쩍 천천히 묶고 천천히 풀르면서 내가 샀다 약간 이렇게 잘 놔두게 되고 위에 놔두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장비 부심이 좀 그렇죠. 있죠. 있죠. 있어요. 그날따라 이제 그 탐방객들이 많아서 155명이 꽉 찬 상태에서 그 중간중간 일을 보면서도 신발 잘 있나 하고 인사하고 가고 또 인사하고 가고 하셨대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보통 탐방객들이 일출을 보시거나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면 8시 정도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신발 잘 있나 봤더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일단 머릿속에 형수님한테 큰일 났다. 그리고 난 이제 뭘 신고 다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운동화 쪼가리를 신고 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근데 남쪽 방향에서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6km를 1시간 이내에 뛰어내려가셨대요. 신발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뛰어내려가신 거예요. 네. 뛰어내려가가지고 탐방 안내소에 쭈그려고 앉아가지고 산에서 신발만 본 거죠. 근데 그 신발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우와. 어제 봐서 인사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가서 말을 걸었대요. 학생, 혹시 이 신발이 학생 거야?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러세요. 제 신발을 누가 신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신고 왔어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신발이 그 이상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리고 이 운동화는 어렵겠지만 좀 신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다. 그래도 뭐 훈훈하게 마무리됐네요. 아, 그래도 소녀가 가는 길에 맨발로 보내지 않고 본인의 신발을 내어주어. 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1년 정도. 그죠? 제가 왜 그랬냐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의문이 풀리네요. 산을 그렇게 한 6일에 한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살짝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리나 이런 데가 왜냐면 저번에 한번 우리 도봉산 산신령 오야. 예? 뵀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막 허벅지가 근데 제가 살짝 봤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서 이상하다. 왜 그러시? 체질적으로 조금 약간 근육이 좀 덜 붙으시나? 그랬는데 역시 이제 적응하시는 단계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두려움 속에서 좀 익숙함으로 두려움에서 익숙함으로. 설레임은 없습니까? 설레임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설레임은 계속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지리산을 선택하게 됐고요. 아니 근데 정말 왜 여기에 지원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산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동생과 함께 이산 저산 다녔었는데 고학년 되니까 제가 왜 산에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내려와야 되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에 좀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도 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산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오르고 낮에도 오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좀 아프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대장암 6개월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5년을 사셨는데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백두대간 종주도 하시고 그 병간호를 하는데 아버지가 간병인의 손을 빌리려고 하시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아버지 간병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지리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터목 대피소에서 비닐 깔고 잤다.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천왕봉 올라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다가 내가 진짜 원하고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실 때쯤 해서 지리산이나 이런 거를 같이 검색해보고 유튜브나 같이 보면서 국립공원 공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알겠습니다. 참 또 산행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백두대간, 종주, 지리산, 설악산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특히 지리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누워서도 꼭 산에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딱 천왕봉이나 이런 데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딱 하루 한 번만 진짜 그 운에 낀 일출
딱 한 번만 딱 같이 보고 싶네요. 지금 이 국립공원 공단에서 일하시기 전에 원래는 다른 회사를 좀 다니셨다 그래요? 네, 저는 KTNG 그룹에서 특판 영업 관리를 했었어요. 이 국립공원이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학교, 뭐 전공 전혀 상관없이 나이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면접만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늦가기로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살에 지금? 제가 41살에 합격을 했어요. 인생 2회차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 따지면. 네. 아 그러면 전에 있던 직장하고 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의 뭐 좀 그 차이를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직장 생활은 다 똑같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리네, 진리야. 네. 직장 생활은 진짜 그래 다 똑같아요. 직장은 직장이야.鉄板재고 하나 안 맞는데?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지리산 가보신 적도 있으세요? 제가 아들하고 첫 출근길을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천왕봉 올라갔다가 천왕봉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 이렇게 같이 와서 그날 이제 첫 출근 인사를 했었어요. 마음속에는 대피소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시간도 되고. 아니 지리산 일출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일출 보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곳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는 일출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일출을 보자.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어떤 날짜가 좋겠냐라고 해서 날을 받아가지고 올라갔거든요. 못 봤어요. 아직도요? 그거 봐. 그게 어렵다고. 첫 번째 올라갔는데 못 봤어요. 될 때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갔는데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와 진짜 뜰까 했는데 또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천왕봉 이후에는 아무것도 거치지 않아요. 남해바다와 그 섬들이 다 보이면서.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빨갛지 않아요. 파란색이 또 이제 서서히 붉어지면서 고요하게 이렇게 딱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들으려고 음악도 준비했거든요. 어떤 음악 듣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가 그거를 딱 죽은 들으니까. 왕녀를 위한 파반느.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배사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는 올해 10월이면 이제 만 2년 딱 채우는. 그래요? 벌써 한 네. 2년이 되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도배사일을 한 2년 되셨는데. 아직은 완전히 기술자는 아니고 초보와 기술자 사이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그 중간 어디쯤? 네. 네. 요즘 그러니까 뭐 요즘 어디에 좀 있지 않을까? 도배사일이 첫 직장이신가요? 아니면 그 전엔 다른 일을 좀 하셨나요? 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노인복지관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직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유사직종학과가 그렇겠죠. 네, 전공이었으니까 네. 그 중에 좀 처우가 더 나은 좀 보수가 좋은 그런 직장을 찾아보고 사실 이력서까지 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처우가 안 좋아서 그만둔 게 아닌데 처우만 보고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 결국에는 제가 부딪혔던 그 문제 결국 다시 마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숙련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기술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을 한 상태여서 사실 뭐 허락받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싶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제가 퇴사 계획서라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부모님이랑 저희 언니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한번 읽어봐달라고 하고 아 저는 이런 게 신기해. 그 요즘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계획서를 쓰시더라고. 뭐 퇴사 계획서. 퇴사를 계획하는 걸 이게 계획서를 만든다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왜 잘 다니던 직장을 하고 그렇지. 마음을 먹었는가 그 이유들을 쓰고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라고 써서 그게 그 당시 도배였고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 몇 년 동안 도전해 볼 건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그걸로 얼마 동안 버텨볼 건지 그리고 예상 수익이 어떻게 될 건지. 도배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당장 일에 뛰어들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범생이라고 할까? 학원부터 가는 게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한 기본적으로 책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내가 가장 익숙한 학원으로 그럼 한 달에 그게 수강료가 한 어느 정도? 한 70만 원 정도. 와,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학원비가 꽤 되긴 하네요. 네, 왜냐면 맨날 가서 또 붙여보고 그 자재도 다 허기야, 그렇구나. 주시니까. 자재비까지 들어가는. 네. 그리고 이게 학원이 사실 국비 지원 학원도 있거든요. 네, 거기는 더 싸고 수강생도 많은데 저는 일부러 수강생이 좀 적고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찾아가서 저 다닐 땐 2명밖에 없었거든요. 학원생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그 학원비도 조금. 네, 좀 1대1 과외 느낌으로 거의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게 이제 학원을 다니시고 언제 처음 현장을 나갔습니까? 한 달 동안 그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학원에서 연계해준 팀으로 바로 가요? 네, 한 달 만에? 바로 벽지를 붙여야 되더라고요. 바로 현장. 아니 근데 없어요. 네. 학원에서 한 달 배운 걸로 됩니까 그게? 절대 안 되고 학원 네. 배운 건 아예 효과가 없고 초보자는 보통 사수인 반장님이랑 짝을 지어서 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일도 시키시고. 그럼 또 반장님이 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네, 엄청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수의 성향에 따라서. 반장님이 어떻게 좀 그 무서우신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무섭지는 않고 처음엔 제가 하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손을 막 덜덜덜덜 칼질을 해야 되는데 덜덜덜덜 떠니까 오히려 긴장하지 말라고 실수 당연히 하는 거고 실수하면 그냥 잘 빨리 불러라. 너무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분이 있으면 좀 든든해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이거 일단 못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딱 첫날 일을 하니까 이거 할 수 있겠나? 없겠나? 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냥 기절해서 잤거든요, 집에 가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눈 떠서 출근하고 하면서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우선은. 일주일도 안 하고 포기하면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주일만 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일주일 지나고도 한 달만 해보자 라고 했고 좀 짧게 보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요게 좀 실례됩니다만 그렇게 이제 처음 나가면 일당이 얼마? 저는 8만 원을 받고 나갔고 저희가 7시에 출근해서 한 5시, 6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와, 7시에 출근하시면은? 사실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하고 네네. 여름에 더운 데서 일한다 이런 곳이잖아요. 왜냐면 창문도 안 달려있는 데도 있고 현관문도 안 달려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바람이 그러니까 막 찬바람이 불고 그래도 도배사들은 물을 많이 쓰거든요. 풀 같은 걸 막 닦아야 돼서 그러면 손 계속 물에 담가야 되고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추웠을 때는 이제 물을 이렇게 벽지에 걸레로 물 이렇게 닦았는데 바로 그게 고드름이 져버리고
이럴 때도 있어서 저는 막 옷 5겹씩 입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생각만 해도 진짜. 네, 아우 너무 춥겠다. 아우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높은 이게 창문도 안 돼 있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일하시면 그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이게 사실 그 사다리 올라갔고 천장 이것도 저는 그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제 선택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어디 가서 응석 부리고 토로하고 그러기가 어렵고 혼자서 다 견뎌야 됐어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좀 외롭고 힘들었어요. 지난 겨울이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지를 열심히 다 붙여놓아도 다음날 아침 가면 얼어서 막 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난 전날 정말 하루 종일 작업했는데 왜 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거 내가 선택했는데 혹시 잘못 선택했나?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제가 들였던 시간, 노력, 돈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전적으로 다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겠다. 주변에서의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전에 들은 거는 걔가 그런 일을 왜 안 돼? 그런 일 하기 걔 좀 아깝지 않아? 더 심하게는 걔 그러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일. 네. 약간 거슬리네요 정말. 그쵸. 예. 그런 일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어떤 편견? 그렇죠. 아깝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몸 쓰는 일, 땀 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거는 저도 느끼고는 있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사라지지 않을 기술을 몸으로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값지고 가치 있고 또 대단한 일이라는 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를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처럼 안 보이게 갈아입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도 있는데 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숨겨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옷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는데 왜 안 좋은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더 많이 생기게 됐고 일 끝나고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안전모를 벗고 손에 들고 작업화를 신고 풀이 가득 묻은 옷을 입고 현장을 걸어 나오는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직한 노동이 없더라고요. 땀 흘리는 만큼 그리고 정말 자기 실력만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 도배한다고. 나중에 잘하게 되면 지인 할인해드리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구나. 직업이 있구나. 얼마나 시야가 좁았는가. 제가 바뀌었어요. 아이 도배하는 거 보면. 예전 세대와 좀 요즘 세대를 좀 비교하면 직업에 대한 이런 그 가치관도 좀 많이 좀 변했잖아요. 윤수 씨도 좀 그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 세대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취업,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게 딱 정해진 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에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는 게 또 좋다는 인식이었던 것 같고 또 회사에서 내가 힘들어도 내 가정을 위해 버텨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청년 세대들은 물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 원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직업을 가졌더라도 이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훌쩍 옮겨가고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제 책을 읽는 걸 이제 음주 독서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좀 익숙한 일인데 음주를 하면서 책을 마신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뭐 술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좀 너무 특이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이제 책을 읽을 때 술을 마시면 조금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진 그런 감수성이나 그런 창의성 같은 게 더 구현되는 것 같고 특히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술을 마시면 더 왠지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술을 먹으면서 좀 글을 읽다 보면은 약간 글자들이 일어나서 막 눈 속으로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기 막 있는 책자들이 나를 따귀를 때릴 것 같고 그러거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집중이 좀 잘 되신다는 얘기예요? 네. 대표님께서 좀 소설과 이렇게 자주 먹는 술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술들을 좀 마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상실의 시대라고 혹시 알죠.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보드카 토닉이라는 술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막 너무 맛있어서 5잔 연속으로 마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따라 마시고. 다 써요, 진짜. 네. 지금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같았으면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후 7시부터 네. 열어서 이제 새벽 1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가게가 수익을 내려면 빨리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술 한 잔 시키고 책 한 권 계속 읽으시면 사실 괜찮나요? 사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이 한 어떡하지? 15명이 내내 있으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막 10분 만에 3잔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이네요.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속주하시는 분들 있고.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네. 혹시 이거 손님 오시는 분들이 좀 어떠신 분들이 오시나 좀 궁금한데요. 저희 연령대는 한 20, 30대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가 워낙 조용한 공간이어서 혼자 아니면 가끔 2분 정도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오셨던 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십니까? 네, 몇 분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 중에서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계세요. 누구요? 김영하 작가님? 네. 방송국에 계신 분이요? 몰라서 그래. 모르면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김영하 작가님. 김명이 아니고 김영하. 알쓸신잡에도 나오시고. 네. 알쓸신잡에 나오셨어요? 네. 거기 방송국 작가님이 아니라 네. 소설가. 네. 책바를 오픈했을 때 처음에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이분이 오시면 책방이 일단 성공이다. 이야. 생각을 했죠. 이제 연희동에서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여요. 마트에서도 보이시고. 김영하 작가님을? 네, 길거리에서 보이시는데 어느 날 제가 헬스장에서 연희동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걸까? 말까? 네, 한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이러한 공간을 운영하는 정인성입니다. 했더니 작가님께서 저 그 공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손님이 없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저벅 걸어오는데 작가님이 오시는 거예요. 김영하 작가님. 야, 김영하 작가님도. 김영하 작가님 말고 그냥 오셨던 손님 중에는 기억에 남는 분 없습니까?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특한 그런 음주 습관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요. 어떤? 저희는 보통 술 마실 때 한 번에 하나의 술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동시에 3가지 술을 시켜요. 네. 그러신 다음에 한 번 드시고 한 번 드시고 한 번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씩. 네. 우리도 지금 콜라 사이다 환타를 시켜놓고 조금씩. 그렇게 섞어 잘 안 마시는데. 혹시 만취해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 좋게도 만취하신 분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그래요? 지도 앱을 찾아서 고민을 한 다음에 여기가 맞나.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술 취하시면 거의 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건 저희가 오래된 습관, 취미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부터 그런 이제 퇴근을 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이제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제 보통 이제 회식이 끝나고 나면 다들 2차, 3차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뭔가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뭔가 또 술을 마셨으니까 아쉽잖아요. 보통 집에 가거나 그런 카페 같은 데에서 와인 파는 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데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취향은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것이고 이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원래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회사를 다니시다가? 저는 원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생활용품 파는 회사? 네. 엘모 생활건강. 아, 예. 생활건강? 아, 네. 아니,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곳인데. 큰 기업 아니에요? 거기 되게 네, 들어가기 맞아요. 힘든 데 아닌가? 근데 왜 거기를 또? 출근할 때마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출근을 그렇지.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스티브 잡스의 그런 연설이 있거든요. 그 스탠포드 예. 졸업 연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뭐라고요? 잡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근데 저는 그 연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좀 약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팀장님께 찾아가서 그날 잠깐만, 에이, 거짓말. 에이,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도 퇴직이라면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고민 끝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말이 돼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퇴직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냄비에서도 물을 끓다 보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도에 임계하는 순간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 계속 99도까지 왔었구나.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켜준 거예요. 네. Stay hungry, stay foolish. 근데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많이 이해해 주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응원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좀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그래도 네가 있어야지. 야, 그래. 야, 너 갑자기 빠지면 이거 어떡하냐? 정말. 이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거는 그쪽에서도 약간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겸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주워 담기도. 집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버지, 제가 사실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드라마에 나온 아버지께서 약간 뒷목을 야, 그거 했어요? 설마 진짜? 너 진짜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계속 한 회사에서만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퇴사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아무런 그런 의논도 나누지 않고 그쵸, 갑작스럽게 이게 퇴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이 약간 이제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 강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사 다녔을 때는 보통 어떤 이렇게 하루였나요? 이렇게 좀. 전 지금의 삶이랑 완전 사이클이 달랐어요. 본가가 경기도 쪽이어서 이제 출근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다들 이제 많이 막히죠. 네, 만원 버스 엄청나게.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5시 반에 나왔어요. 새벽 5시 반에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한 몇 시에 시작을 하시나요? 저희가 한 8시 반 정도부터 하죠. 8시 반. 그럼 퇴근이? 퇴근이 그때 한 7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시면 9시 넘겠네요. 그렇죠. 보통 한 8시, 9시 정도 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자야죠. 좀 자야 하는데 뭔가 아쉽지. 너무 아쉽죠. 그렇죠. 맞아. 아쉬워. 네. 아쉬워. 예. 그래서 뭔가 웹툰도 좀 보고 좀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그럼 12시 넘잖아요. 네. 한 12시 반 정도에 그래서 자서 또 새벽 5시.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부족해. 근데 저는 회사에 다닐 때 졸릴 때 잘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가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잠깐 엎드려서 자는 거죠. 진짜.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야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네. 네. 보통 오전 9시에서 9시 반 정도. 그래도 뭐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자, 일어나셔서 그리고요. 네,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요. 사실 운동. 운동을 좀 하시고. 네. 일도 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운동을 한 다음에 일을 하면 어떨까요? 피곤하죠. 너무 졸립죠. 네, 졸리죠. 노곤노곤하죠. 그래서 저는 졸리면 잡니다. 쪽잠씩. 낮잠을 2번씩이나 자요? 네, 졸리면. 낮잠 2번은? 이거 누구나 바라는 약간의 이거 좀 과거에 한량. 그렇죠. 한량.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또 대표님은 하루에 그 쪽잠 2번씩이 하루를 또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낮잠을 잘 안 자거든요. 저도 웬만하면은 낮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 게 낮잠을 자면 또 자고 싶은 시간대에 못 자니까. 그리고 그때 낮잠을 자면 계속 또 그때 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뭐 펄펄 날아다니죠. 네. 대기업에 다니시던 그때 시절에 지금을 좀 비교를 한다면 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떤가요? 다행스럽게도 만족스러워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공간에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쪽지 같은 거 적어서 주세요. 덕분에 너무 좋았다, 응원을 받았다. 그런 걸 하면 너무 뿌듯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글과 공간으로서 사람들한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평생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새벽에 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가 이제 좀 붐비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문을 닫는 건 저 혼자인 거죠. 그래서 그 샤프의 노래 중에서 연극이 끝나고 난 알죠. 아시죠? 연극이 끝나고 난 네. 예. 거기서 결국 가사 중에서 결국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객석에는 어두워진 객석은 나 혼자인 거죠. 네. 저는 이제 마감하면서 그런 적막감을 느끼고 이제 퇴근할 때도 저희가 보통 제일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뭔가 연희동의 문을 닫으면서 퇴근한다. 내가? 네. 다들 어둑어둑 해져 있어요. 연희동의 문을 내가 닫는다. 연희동이라는 연극이 오늘 한 편이 끝났다. 그 주인공이 나였다. 야, 이거를 만드셨네? 니플밴드? 네. 제가 엄청 쓰는 건데. 이거 조셉이 무지하게 쓰는 거. 저는 리플밴드 지금은 없지. 지금 안 쓰는데. 조셉 뭘 이렇게 너무 지금. 이쪽으로. 제가 지금 안 쓰는데 이제 여름에 그렇죠, 필요하죠. 제가 대학생 때 만들었어요. 취직하기 전에. 진짜. 네. 제가 사실 컴플렉스가 이제 하나 있는데 소개팅을 하면 저희가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께서 눈을 바라보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지 알아요. 예. 네. 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밑에겠죠. 저도 모르게. 어쨌든 그랬는데요. 자꾸 아래를 보시니까 이제 술을 먹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왜 여기를 보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잠시 좀 화장실을 가서 좀 가슴을 좀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장실 가슴 보는데 딱 이제 도드라졌고요. 너무 도드라졌구나. 네, 너무 막 진짜 돌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항상 데일밴드를 몸에 붙이고 다녔어요. 뭔지 알아요. X자로 이제 딱 붙이고 다녔거든요. 저 예전에 여름에 아이들도 있고 했는데 누가 사인해달라고 해서 이건데 누가 그걸 누른 거예요? 조셉. 진짜로. 여기를 제가 어머, 있어요. 이게 아이들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초인종처럼. 맞아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남성들이 모이는 그 패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저는 완벽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밴드를 붙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댓글로 물어봅니다. 어디서 사냐고. 그걸로 그러면 돈을 많이 버셨겠는데요? 대학생 치고는 이제 조금 벌었어요.
자, 오늘 좀 공통 질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네. 대표님께? 일을 다 떠나서 그냥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로 하루를 꽉 채워본다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코로나가 없다는 그렇죠. 코로나가 없다는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고 떠난다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런던에 가고 싶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럼 보로 마켓이라고 혹시 얘긴 들어봤는데 뭐 하는데요? 보로 마켓이 전통 시장이고 되게 크고 그런데 그쪽 근처에서 숙소를 잡은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슬리퍼에 추리닝을 입고 추적추적 마켓에 갑니다. 그냥 가지 않고 추적추적 가야 돼요? 네, 약간 추적추적 가야 돼요. 그래서요? 네, 가서 이제 현지인인 것처럼 이제 빵 주문하고 이제 과일 같은 거, 커피 사온 다음에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딱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듣기만 해도 좋다. 네, 근처에 이제 테이트 모던이라고 그 영국을 대표하는 그 현대 미술관인데 거기서 이제 전시를 봅니다. 네, 전시를 보고 야, 말로만 들어도 힐링이 되네요. 계속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잘 모르는 데지만 거기에 한번 뭐 들어보게. 추적 같은 거 몇 개 정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요. 앞에 템즈강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뷰가 너무 좋은데 그 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뷰를 보면서 또 이제 밥을 먹어요. 또 이제 밥을 먹었고 전시를 봤으니까 졸리죠. 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하이드 파크라고 엄청 큰 공원인데 그쪽에 갑니다.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널브러져 있으면 저도 이제 좀 널브러져서 이제 좀 잠을 자고. 네, 일어난 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경기가 이제 열리는 시간. 기가 막힌다. 완벽하다, 완벽해. 완벽해. 그거 보고 와서 반드시 이겨야. 네. 반드시. 내 기분 다운 안 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맛있는 술과 함께 딱 이제 마무리합니다. 근데 되게 이야기만 들어도 이게 나 어딘지 모르는데 네. 야, 이게 템즈강. 뭐 그냥 네. 얘기 한번 둘렀네. 네. 예? 발이 축축하네요. 왜요? 축축 걸어가지고. 바로 맞게 가는 발이 축축해요. 바로 비행기 한번 타고 싶고 진짜 여권 한번 내밀어 보고 싶네요. 기내식 먹고 싶어요 그냥. 기내식 한번 먹고 싶고. 기내식 먹고 싶고 이거 있잖아요. 자 종이 한 장씩 주면서 작성해 주세요. 네. 혹시 죄송한데 이게 뭐예요? 오큐페이션 이게 뭐예요? 직업입니다. 깜짝이야. 오케이. 쇼 비즈니스. 패밀리 네임에 예전에 제 매니저가 가족들 이름 다 썼잖아요. 진짜요? 예. 패밀리 네임. 이거 형님 칸이 모자른데요. 그래서 왜? 저희 가족이 많아가지고.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진짜 그냥.